다 들어왔네요, 여기는. 네. 예. 지난번에 그 카톡방에 보니까는 거의 다 정리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죠? 네. 오늘 세리 프로파일링을 좀 보고 나서는 좀 어떻게 좀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정리를 깔끔하게 잘한 건 좋은데, 아까 강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왜 어떤 목적으로 그 세리를 활용할 건지 그 원형으로 된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정리된 거보다? 아니요, 원형 그거는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원형으로 한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까 얘기 설명 들으니까. 음, 왜냐면 이게 좀 디테일하면 할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광고를 한다든지 뭔가 소비자한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되게 활용도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가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처음에 이거를 좀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혹시 이제 경진대회에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표에 안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설명할 때 훨씬 한번 했기 때문에, 리뷰를 했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끼리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내가 한번 저걸 올려볼까? 컨셉 보드에 대한 거. 잠깐만요. 여러분 했던 거. 저쪽 팀도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했던 걸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아닌데? 어디 갔지? 아, 여기 이거죠? 네. 맞네? 오토 스킨 머신. 뭐 저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좋은데, 오늘 컨셉과 관련해서 본다면 여기도 보면 20대에서 40대 이 남녀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나중에 타겟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세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보면. 그래서 세리를 한 게 어떤 거였지? 이건가요? 28살 여자 워커홀릭. 네. 음, 네. 이렇게 여기 좀 많이 써 있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일치해서 하는 부분인데, 위생적인 화장 이런 것들, 화장품 매장에서 이런 것도 있다.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8살 정도 되면 직장에서 이 사람은 전문 직종인가 아니면은 뭐 개인 사업을 하나, 뭐 어떤 사람이죠? 직장에서 본다면 직장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것도 좀 정확하게 넣었으면 좋겠고, 직장에 있다 그러면 28살 정도면 한 대리급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되는 거. 아니면 뭐 한 과장 정도 잘하면, 워커홀릭이니까 진급을 빨리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과장. 그럼 뭐냐면은 그 직책이 주는 것들도 이 친구가 좀 인플루언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본인에 대해서 되게 저거 하지만은 어쨌든 워커홀릭이다, 자기 관리가 좀 충실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그 캡슐 화장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은 좀 자기가 계획을 세울 것 같아. 요 내용만 쭉 읽어봐도. 그래서 좀 월별로 이렇게 구매한다든지, 요즘 캡슐도 보면은 뭐 하나하나 내가 신제품을 살 수도 있지만은
뭐 멤버십을 하면은 멤버십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를 몇 개씩 그 자동 배송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성은 좋은데 좀 여기서 핵심적인 걸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스킨, 로션 이런 것들을. 요런 것들은 나는 기기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하고 립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뭐 메이크업 머신, 뭐 스킨 머신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어떨까. 왜냐면 여기에 이제 에센스하고 비슷한 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메이크업 베이스부터는 여기는 파우더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세척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그걸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최소한 두 개가 같이 공존하기는 좀 어려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공장 같은 데도 보면 이 두 개 라인이 같이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CGMP라고 그래서 완전히 구분을 하게끔 파우더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추천을 드린다면.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컨셉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요것도 여러분이 좀 더 만들면 안 될까? 좀 더 화장품에 가깝게.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볼 때는 괜찮았는데 좀 더 화장스럽게. 손으로 그리기에 좀 어려운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로레알 거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동영상.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좀 컨셉은 요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그 혜택은 아까 여기는 오토모신은 하나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모신의 기술을 쓴 거니까 그다음에 인제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이 가지?' 하는 것들이 인제 여기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근데 요 뒤에 보면은 좀 그런 얘기들 요게 좀 써 있거든요, 요렇게 약간. 그래서 컨셉 보드를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세 분이서. 할 수 있겠죠? 네. 예. 혹시 질문 있어요? 저랑 얘기하면서? 없다 치고 하여튼 세 분이서 좀 얘기를 해 봐요. 네. 예. 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것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자체에서 이렇게 그 유통기한 스티커처럼 색이 변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색 변하는 것보다도 이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유통기한 일주일 남았을 때 알려주는 거요? 네, 그러니까 제 아, 생각에는 그러니까 뭔가 색 변하는 거는 뭐지? 아이디어 자체가 좀 단순한 감이 있어가지고 살짝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칩을 사용해서 하는 거는 일단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약간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느낌이라서 좀 더 네. 뭔가 경쟁력이 있는 느낌. 그, 이걸 오늘 그 컨셉 보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아니 두 팀은 지금 저걸 했나? 여기는 A팀은? 어떤 거요? 지금 이거 아이디어 시트 냈어요, 나한테? 아니면은 그 카톡방에도 그게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상황에 카톡방에 있어요. 아 지금 올려 놨어요? 저번 주에 올려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근데 내가 이거는 제가 어. 그, 예인님 말씀을 듣고 그냥 제 혼자 작성한 거긴 하거든요. 음. 가만히 있어 봐. 저 밑에 있겠지? 일단 하여튼 그
둘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유효기간, 제품의 유효기간 관련한 거기에 좀 포커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A팀이 어디 갔지? B팀 어디 있지? A팀에 나 초청을 안 했나? 아니요. 계세요. 제가 음. 카톡을 하나 아, 보내볼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는 지금 없는, 요거. 요거 한 게 있네. RFID 칩을 이용한 화장품 구매자의 모든 데이터 바로 알기. 이거죠? 네. 네. 모든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네.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RFID 칩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기술이나 뭐 이걸로 지금 활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뭐야, 누구지? 김정현이 누구야? 여기도 보면 25세,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25세에서 35세 남녀 막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좀 줄여서, 우리 세리는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세리 안 했어요. 이것만. 세리는 오늘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까? 네. 그래서 여기 대상 중에서 뭐 우리 만약 하고 싶으면 누구로 하고 있어요? 30살? 아무래도 바쁜 직장인 음. 선생? 그건 좋아요. 여러분이 뭐 30살 하든 뭐 29을 하든 딱 정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뭐 그때도 얘기했듯이 뭐 언니가 됐든 뭐 오빠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제 실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모든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RFID 칩을 이용한. 근데 모든 네. 데이터를 이제 구체화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지금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뭐 유통기한, 사용기간. 그러니까 유통기간보다는 사용기간이 맞죠, 여러분한테는. 왜냐하면 제품 유통기간이라는 건 법적인 부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용기간이에요. 이거를 오픈하고 나서부터 그럼 내가 언제까지 쓰게 되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지. 처음에는 이걸 예인님, 오케이. 예인님. 예인님이 좀 늦었나 봐. 그래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 사용 기간이 다 되는 경우가 있고, 내용물은 남았는데 사용 기간이 다 됐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되고,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은 이제 고정적으로 잘 사용을 했어. 쭉 하다 보니까 어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뭐 곧 제품이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필요로 하겠죠. 네. 음. 정현님을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구나. 오케이. 예인님도 이제 들어왔네. 지금 팀플레이 하니까 우리 잘 돼서, 강의 못 들은 건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기 바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들, 그러니까 사용 기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 정보가.
음. 야, RFID 칩이 음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잘 몰라 그러니까 가지고.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근데 넣을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음. 정보를 넣겠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고 난 이런 것도 있을 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제품을 쓰는 거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뭐 프로모션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연동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음. 그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처음 구매에 한정할 수도 있고 뭐 올리브영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 뭐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에 어떤 프로모션 하는 거 여기다 연동시켜 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음. 내가 스마트폰에서 뭔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또 옵션을 둬 가지고 뭐 음악이 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거든. 일단은 사용 음. 기간을 음음음. 가장 메인으로 두고 음. 제 생각에는 다른 고객의 데이터를 막 수집하면은 음. 약간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음. 고객들로 하여금. 음.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을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많은 음음. 고객들이 뭐 그런 데랑 그런 드럭스토어랑 연관된 프로모션 같은 거를 음음. FC로 알려주거나 뭐 그런 거는 음.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제 요 제품에 인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RFID 칩을 사용한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유통기한하고 이제 사용기한만 알려주기에는 좀 너무 뭐랄까 '정보가 작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네네. 인제 이 브랜드 회사의 어떤 그 RFID 칩으로 이렇게 찍으면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겠지. 그러면은 뭐 다양한 뭐 브랜드에 대한 정보들도 가능한 거지. 뭐 음. 다른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어떤 동영상이 있어 가지고 그 관련해서 뭐 재밌게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많은 콘텐츠를 보듯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라이브 커머스를 뭔가 한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직접 인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음.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RFID 칩이라는 것이 그런 콘텐츠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소비자들은 어떻게 뭐 이 제품에 대한 사용의 방법들 뭐 물론 이제 제품마다 좀 다양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모든 데이터라고 좀 했을 때는 뭐 나름 좀 그냥 이 사용 기간 요거 이외에도 뭔가 좀 전달받고 싶어 하는 정보들이 있을 것 같거든. 여기 보면은 뭐 신제품 광고라고 여러분 표시를 했지만은 음음. 광고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왜냐면 메이커 입장에서 전송을 하고 싶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정보라는 개념에서 주는 것이 어떨까? 음.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인제 이게 사용 기간이 다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보가 갔다 그랬을 때 거기에 다이렉트로 나한테 혜택이 주는 게 뭘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나한테 어떤 뭐 몇 프로 할인 쿠폰이 날라온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추천했을 때 뭐 포인트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 여기다 다 네. 집적을 해 준다면. 그쵸?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요 제품을 처음에 샀지만은 내 제품 수가 화장대에 늘어나는 것들이 인제 그 칩을 통해서 정보가 되면은 뭔가 그것이 멤버십으로서 나한테 혜택이 오게끔 한다든지. 음. 어어.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그 리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화장품을 보면 이제 환경 때문에. 그래서 뭐 네. 용기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뭐 리필 쪽으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선택을 하면.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제 파우치 리필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용기에다가 다 썼으니까 뭐 세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거기다 담아서 쓸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서비스인데 이제 홈 델리버리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아까 사용 기간이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남과 동시에 내가 클릭하면은 용기를 제외한 내용물을 직접 이렇게 배송을 해 주는 거. 택배로. 그런 것도 혜택이 그거 되지 않을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법이 요즘 바뀌어서 이제 좀 원래는 그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이제 소분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그랬는데 이제 리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친환경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이슈가 돼요, 요즘은. 그래서 고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서 모든 데이터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될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어떤 혜택을 좀 받고 싶어 하는지 약간 이제 고런 내용들을 좀 참고로 집어넣는 건 어떨까? 음. 음. 그럼 이거를 일단 구체화를 하는 그렇지, 거를 그렇지. 좀 더 확장을 하는 목표로. 거지. 고런 걸 음.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여러분끼리. 내가 또 계속 얘기를 해 버리면은 그냥 내 얘기를 전달받아서 쓰는 것만 되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적용하는 것이 이제 뭐 기초 화장품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제품이 되니까. 근데 특성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쪽 B팀도 지금 뭐 오토 머신으로 하지만은 기초하고 색조를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그리고 다양한 제품에 음.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요. 그냥 이 RFID 칩만 몰입을 하면은 좀 되게 한계성이 있거든,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아니라 제품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기초 제품하고 색조, 그다음에 향수, 바디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면 여러분이 받고 싶어 하는 혜택들이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어. 음. 그중에 아까 내가 리필도 생각한 게 그런 거거든. 근데 색조는 보통 음. 재구매율이 그렇게 막 높은 편이 있긴 하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본 컬러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핑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쓰는 컬러들이거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고정적으로 매입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음. 보기에 그건 너무 좀 개성에 따라서 또 사용 기간도 길거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뭐 기초, 뭐 향수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은. 네. 음. 그래서 제품 쪽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어 뭐 많은 데이터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칩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음. RFID 칩은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이 뭐야 데이터들이 파워풀한 거거든. 단지 인제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이제 RFID 칩을 스마트폰하고 이제 데이터 전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 데이터 전송은 지금 무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 손실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단지 이렇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넘어가지 나중에 인제 이런 걸 하면은 혹시 인제 경진대에 나가면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RFID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저걸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최소한 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네. RFID 칩에 어떤 내장되어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RFID 칩은 여러분이 그냥 컴퓨터를 쓸 때 그냥 외장 하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장 하드인데 모든 게 들어가잖아. 뭐 여러분 문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 사진도 다 들어가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걸 읽어내는 거는 우리가 뭐 노트북이 됐든 모바일이 됐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칩이 하여튼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거를. 근데 인제 그게 실시간으로 준다는 거지. 이런 그 통신기기하고 접목을 해서 이제 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 풀어내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인 님도 좀 늦었지만 그렇게 늦지 않아요. 아이디어는 지금 시작했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봐요. 혹시 질문 있어요? 아니. 둘이서 아까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셋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봐요. 네. 예. 약간
B하고 약간 뷰티 스킨 머신 해서 근데 또 뷰티 스킨 머신 또 줄여가지고 뭐 BSM이라고 해도 EBSM. EBSM 괜찮은데요? 이가 에코 프렌들리해서 네. 일단 그러면 요거 하나. 네.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자료를 업로드하고 이런 권한을 따로 안 가지고 있죠. 말로 해도 다 소통 가능한 건가요, 지금? 네. 네. 상관없네.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왜 브랜드명? 네, 로고 정하고 로고요. 있었어요. 아, 로고. 로고하고 심볼하고 브랜드 네임하고 이거 구분 가능해요? 되겠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음. 브랜드 네임은 이제 하여튼 네임이에요. 네이밍. 응? 브랜드. 우리가 흔히들 브랜드 하면 브랜드 네이밍 된 걸 보통 얘기하고, 심볼은 뭐 나이키 보면 거기 이렇게 스윗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키는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 심볼은 그냥 그 문형으로 보시면 돼요. 기호. 그다음에 네. 로고는 그 여러분의 그 브랜드 네임을 좀 디자인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럴까? 이런 걸 로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각각이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통일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더 심플하게 하고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이밍이 길다 그러면 그걸 상징으로 하기 위해서 심볼을 보통 쓰는 거예요. 로고는 좀 더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경우는 로고를 찍음으로 해서 이제 그걸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거든. 네이밍보다는. 그럴 때 이제 그 좀 폰트 타입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 가요? 네. 네. 난 지금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끼리 얘기해요. 그냥 저한테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해도 되고. 여러분 그냥 단톡방에서 따로 하는 게 훨씬 편한가 봐, 세대가. 그렇죠? 말로 하는 것보다 뭔가 손가락이 막 움직여서 하는 게 되게 빠르긴 하던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카카오 네이티브라 해서 그런가. 아, 교수님 사실 음. 다른 건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뷰티 박람회가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맞아요. 가고 싶어서? 아니요, 그걸 가는지 안 가는지. 수업에 아까 내가 네. 얘기했는데 제가 아쉽지만 아까 늦게 그렇구나. 못 들어가지고. 아쉽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예전에 오프라인 할 때 가장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가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 네. 예, 뭐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면 가봐도 괜찮긴 한데 수업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계속 오래 붙잡고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B팀은
나름 쭉쭉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 그냥 뭔가 미뤄놓으면 안 되는 그런 습성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은 아까 이제 컨셉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 그걸 하면서 개발 배경이라는 거는 따로 지금 내가 안 드려요, 자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업 기획서를 만들 때 시장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하고 유사한 제품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유사한 기술은 아니겠지만은 다른, 그러니까 일단 노래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분석을 갖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요 제품만 하더라도 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 맞춤형과 더불어서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뭐 그냥 커피 머신의 캡슐로 생각하면은 뭐 그냥 가능할 것 같은데, 요런 유사한 제품들이, 그러니까 요런 방식이 안 하더라도 비슷한 방식의 제품이 있는지,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 있는지, 요런 것들도 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여러분 자료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좀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설명은 일단 됐는데, 이제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토출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더 디테일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경진대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이건 이해하겠는데, 그 안에 프로세스 조작에 대한 기술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 교수들마다. 그랬을 때 그냥 그것이 뭐 커피 머신처럼 돼요 그러면은 뭐 거기 점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내용물이 남아 있을 때 이건 어떻게 세척을 해, 이런 얘기들의 이슈가 될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풀 오토메이션을 한다면 좀 내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일단 알코올로 캡슐을 한번 쓰면 무조건 세척이 되는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품을 피딩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거. 근데 나오는데 그것이 믹스돼서 나온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머신에 쓰면은 원액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보다면은 뭔가 섞여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그 믹스돼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자동 세척되는 거, 그걸 뭐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세척을 해준다. 이런 챔버가 있어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좀 구상을 해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훨씬 그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데 이제 이것이 그 뭐 질의를 받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블로킹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 캡슐에서 되게 프레시하다 그러는데, 아니 굳이 우리가 병을 뚜껑 열고서 한 번씩 쓰면은 그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캡슐에 들어갔다고 그게 프레시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프로텍트를 하려면은 뭐 캡슐 하나에 완제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뭔가 믹스되는 거죠, 중간체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스터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본이 있는데 거기다 이것이 들어가면은 좀 고농축 에센스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뭐 주름, 뭐 미백 이런 성분들을 따로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것이 믹스돼서 나올 때는 뭐 그 처음에 베이스는 같지만은 믹스했을 때는 뭐 내가 원하는 버튼에 따라서 어떤 건 주름, 아니면 어떤 미백, 아니면 기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든지.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좀 다양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이해가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커피 머신에 집어넣고 그냥 추출을 하는 것처럼 하면 이게 뭐지? 뭐 그러느니 그냥 용기에다가 용기 있는 거 그냥 덜어 쓰면 그게 또 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적인 장치를 좀 여러분이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제가 뭐 기초하고 색조도 좀 구분하라는 이유도 이제는, 왜냐면 여러분 아이디어가 빨리 앞서가기 때문에 구체화까지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지, 솔루션 방법을 한번 다른 데서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괜찮아요. 난 커피 머신을 뭐 스킨케어 머신이라든지 뭐 메이크업 뭐, 그러니까 오토라는 개념이 상당히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토라는 부분이 이제 뭔가가 내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걸 요 안에서 알아서 해준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둔다면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시한 거, 한번 사용할 만큼의 딱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썬 제품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뭐 밴딩 기계가 아니라 뭔가 믹싱해 주는 그런 개념, 오토 믹싱 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쓰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뭐 B팀한테는 해줄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일단 수업 종료를 하고, 다른 질문 없으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해야 될 게 오늘 이제 프로파일링을 좀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컨셉 보드를 한번 만드시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같이 할 수 있으면 동시에 했으면 어떨까? 여기까지. 네, 예, 마칠게요. 그럼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면은 이제 뭐 만약에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데서 사도 고유 번호가 있으니까 고객이 등록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등록은 되는? 네.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음. 또 데이터를 뭐를 수집할지는 지금 아직 구체화가 많이 덜 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뭔가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많이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작성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프로파일링 같이 말하면서 작성해 볼까요? 잠시만요. 자료 좀. 뭐 셀이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이거랑 이거랑 그 컨셉 보드 둘 다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끼어들게요. 네. 여기 소회의실에서 계속 하는 게 여러분한테 편해요? 아니면 톡방에서 같이 하는 게 더 편해요? 둘 다 근데 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아이디어가 계속 이렇게 끈다고 나온다기보다는 갑자기 그치. 불현듯이 딱 떠오를 때가 또 있어가지고 아, 그런 면에서는 카톡이 낫고 막 음,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딱 나왔을 집중해서. 때 이렇게 막 추진해서 하는 거는 또 소외실이 좋고 그래가지고 일단 아까 다영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내용이 일단 아이디어 시트는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이제 모든 데이터를 좀 구체적으로 하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뭐 지금 또 딱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아이디어 있지만은 좀 고민하다 보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멀지 않기 때문에 메인은 지금 맞췄으니까 어떤 정보들이 과연 소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소비자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셀이는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만들면은 되게 머리 아파져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이를 딱 정해놓고 그 나이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이 많을 만한 그 연령대를 좀 택하고, 그 사람을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인터뷰하듯이 그 사람의 생활들을 좀 적어 놓으면 돼요. 그게 훨씬 편해져요.
상상 속에 하면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중에 그 해당되는 타겟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좀 연령대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다면 주변에 여러분 언니나 뭐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본 사람 있잖아요. 가장 근거리에서.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게. 근데 그때 요소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연결시켜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이 얘기를 잘 들어줄 만한 사람. 그러니까 RFID 했는데 RFID 칩이 뭐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좀 그런 사람이라면 좀 IT의 기술자는 아니더라도 IT에 관심이 많을 만한 사람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선도적으로 가고 뭔가 앞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타겟으로 했을 때 이 얘기가 먹히는 거지.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성격들. 뭐 이게 치매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순간적으로 좀 그런 거 사소한 거에 깜빡깜빡해서 막 좀 난감할 때가 많아.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을 타겟으로 해도 돼요. 음.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예인이 뭐해? 갑자기 끊어졌어. 그럼 세리를 음. 누구로 할까요? 누구를 할까요? 아무튼 여러분 전혀 안 했었나?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제품들을 보면은 이게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아까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좀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 이제 좀 바쁜, 뭐 업무에 좀 바쁘다 그러면 뭐 32살? 한 33살? 주변에 있어요? 33살? 없어? 전혀? 근데 음. 뭐랄까. 근데 이런 기능은 저도 사실상 되게 필요했던 거라 가지고. 그럼 뭐 여러 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소은이 같은 경우는 나는 뭐 학생이고 돈도 못 버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해주면 되잖아. 난 갖고 싶은데 이거 한목에 사기가 좀 힘들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응.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리필로 응.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면은 그치. 사실 비용이 되게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차피 이거는 뭐 많이 마이크로 칩이라고 이제 아까 우리가 RFID 칩을 냈지만 그게 비싼 게 아니거든. 원가에 그냥 자유하는 게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든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기기를 사는 게 아니잖아. B팀은 지금 머신을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머신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머신을 살 능력이 안 되면 뭐 렌탈 하면 되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하거든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굳이 뭐 이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늦출 필요 없어. 그냥 소우님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사용 기간은 뭐 바쁘지 않더라도 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아서. 그 소우님을 해 그냥 프로파일. 그냥 이 저는 세리를 해. 그래서 그 본인의 얘기를 쭉 담아봐. 그러면은 담은 다음에 그 뭐 예인님이나 뭐 다영님이 좀 더 물어본다든지 어떤 다른 요소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하여튼 내가 얘기했듯이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떤 유통에 관한 것도. 그러니까 소호님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온라인을 더 선호해요? 오프라인을 선호해? 저는 음.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사요. 그러니까 웹루밍을 하는 거네 어쨌든, 그치? 그냥 네. 쇼루밍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에서 보는 거를 쇼루밍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구매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다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기초 제품하고 색조 제품, 그러니까 기초 제품하고 색조 제품 브랜드를 같이 써요? 아니면 따로 써? 다 따로 쓰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쓰는 것 같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정보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스킨케어를 샀을 때는 뭐 크로스로 지금 준다 그러면 색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따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을 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습관을 바꿔준다는 목적 하에. 그러니까 굳이 따로 쓰는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쓰다 보니까 그냥 다르게 쓰는 것 같잖아. 그치? 네, 그냥 그때그때 괜찮은 어. 거 쓰는 거다 보니까. 근데 비슷한 제품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뭐 색조 기초를 쓰고 있는데 색조를 구입할까 할 때 뭐 이런 혜택을 준대. 그러면 기왕이면 똑같은 제품 품질이라면 다른 거 쓸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아마도 지금 얘기처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 좀 다 풀기 위해서 뭐 어떤 사이트를 좋아하느냐, 뭐 아까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은 오프라인도 좀 필요한데 그럼 오프라인의 우리 기능은 약간 그런 뭐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아니면 체험을 해주는 거 이런 매장을 뭐 플래그샵으로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온라인을 쓰니까 우리가 뭐 창업할 때 오프라인 비용이 많이 쓴다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좀 접속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뭐 어떤 뭐 쿠팡이 됐든 아니면 위메프가 좋을까 뭐 이런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같으면 뭐 라이브 커머스들이 유행할 수도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SNS에 인플루언서 누구를 좋아한대 누구 팔로우를 하고 있대 그러면 뭐 그 사람을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소우님한테 예인님하고 다영님이 내가 지금 질문하듯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걸 적어놓는 거지 거기다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뭐 판촉물에 대한 관심도는 얼마나 높은지 뭐 이런 것들도 쭉 써보는 거지. 그리고 뭐 아까 뭐 요즘 홈트가 유행이지만 어쨌든 뭐 PT를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PT 하는 이유가 뭐 인생샷을 하나씩 찍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백패킹 하는 이유도 보면은 요즘은 등산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등산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의 그냥 저 챌린지 코스처럼 응? 죽기 살기로 달려 올라갔다 달려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등산이 맞아? 이런 생각하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 지금 현재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다 넣어도 되지. 그러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날씨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뭐 트래킹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정보들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니까 여기 정보 줄 수 있는 게. 음. 여러분이 제일 단순한 건 어쨌든 아 이게 사용 기간을 뭐 지났을 때 처음에 생각은 사용 기간이 지났을 때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러지만은 그 아까 RFID 칩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다양성이 엄청 넓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중에 그 뭐 경진대도 경진대이지만은 그 유명한 큰 회사한테 이렇게 팔아먹어도 돼. 일단은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거하고 지금 틀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비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것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만 또 정보가 아까 누가 얘기했지? 성우님이 얘기했나? 다영님이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정보가 내가 좀 너무 프라이버시한 정보들도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어 장치도 좀 필요해요. 왜냐면 뭐 심지어는 이제 개인정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너무 오픈되는 걸 또 싫어하는 경향도 있거든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 적절히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정보가 범람하는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과잉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다 담았을 때 공감대가 더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마 옵션으로 풀어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시장들 결국 이거는 잘 되면은 아까 화장품만 적용되는 게 아니되니까 다른 데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거 가장 많이 적용될 때가 어딜까 사실은. 식재. 그렇지. 왜 식품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냉장고에 우유가 들어가 있어. 근데 우유병 자체에는 유통기한이 써 있잖아. 근데 네. 어떤 데 보면은 그 써 있는 거를 늘 기억을 못 하잖아. 냉장고를 자꾸만 열다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용기에 칩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하고 연동해서 요즘 그런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표면을 하면은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의 유통기한이 언제야. 예를 들어서 간장은 언제까지.
뭐 우유는 언제까지, 햄은 언제까지 이게 나온다니까. 거짓말 같지. 그러니까 냉장고의 표면을 싹 하면 터치를 하면은 그게 쭉 나오는 게 지금 개발 중에 있다니까. 나온 것도 있고 일부. 근데 그런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그 칩의 가격이 문제예요. 단가에 이제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밖에 유통기한이 아닌데 굳이 그걸 거기다 비싼 걸 쓸 필요가 있어. 근데 이게 엄청나게 낮아졌어. 한 뭐 1원, 2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반도체의 가격은 계속 진행될수록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정보 양에 따라 저장 양에 따라서 코스가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식품에는 되게 싼 걸 집어넣으면 되거든. 왜냐면 그건 단순하게 진짜 뭐 이렇게 사용 기간, 유통 기간만 결합되는 거니까. 근데 그 정보가 이 냉장고에 IoT하고 연결해서 딱 정보가 준대. 그거 얼마나 편할까? 그렇죠? 특히 냉장보다는 냉동고에 있는 게 더 문제잖아. 응?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냉동고 한번 열어봐. 까만 봉지에 쌓여 있는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응? 근데 그거를 칩으로 다 이렇게 인폼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오래된 게 있었는데 버려야지 하고 쌓아낼 거 아니야. 이게 거기까지 적용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가 그냥 화장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사업이 처음엔 뷰티 사업을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미래 사업에서 그런 걸 집어넣으면 되잖아. 안 그래? 네. 그러면 소우님은 그냥 갑자기 저 네이버에 어? 김 뭐시기 회장부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회장님이 되는 거지. 어? 그뭐 예인님은 뭐 거기 또 관계사 CEO 되는 거고 다영님도 CEO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돈방석 아닌가? 우리 아이디어에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가능성은 엄청 넓어질 수가 있다. 갑자기 뿌듯해지지 않아요? 되게 어. 뭔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다 여러분 상상력이 다 있다니까.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업이 그래서 매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냥 수업에서 끝나지 말고 아까 서우님의 꿈 부분도 이거를 그런 것까지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꿰지 못해서 그런 게 많으니까. 일단 자꾸만 내가 코멘트를 하면 여러분끼리 디스커션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공부해요. 공부하라는 네, 게 뭐 알겠습니다. 어디 수업 들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정보를 좀 찾아봐요. 네. 그래서 이제 RFID 칩에 대한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되게 좀 우리한테 부각되는 이유가 이제 NFC처럼 근거리에 대한 정보 통신이 그러니까 그 되게 예전엔 접근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아까 이제 그 무제한 데이터라는 게 이거 다 해결해 주는 거거든.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니까 RFID 칩이 그걸 리딩하는 게 없으면은 꽝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는데 컴퓨터는 못 킨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의 이 파워풀한 게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기저에 망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가면은 못 가는 나라는 꽝이야. 스마트폰 아무리 기능이 좋으면 뭐해.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게 되게 뭐랄까 우리한테 편리하게 좀 와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구현할 정도로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할 거는 그 기술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가 소비자한테 필요할까?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아까 소우님이 그냥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업 단위에서 좀 크게 보라는 거지. 내 얘기는 아까 뭐 식품에 대한 것들도 영역이 가능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기술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좀 구체화시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 그런 것들을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봐요. 네이버든 구글에서 찾으면 아까 그 냉장고 식품의 유통기한 그 아마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나왔다고 그래서 아이 우리는 지금 나왔으니까 우리 꽝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 거를 더 추구하는 것도 지금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지. 누가 했다 하도. 그래서 컨텐츠의 싸움이지 그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술에 대한 공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계속 할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한다면 계속 하시고 아니면은 그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시트는 더 이상 건드리지도 않아도 되는데 아까 거기 좀 보완할 거 그다음에 세리에 대한 거는 아까 소우님이 할 거니까 소우님이 일단은 원을 많이 만들어 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맞춰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톡방에서 올려주면은 예인님하고 다영님이 좀 뭔가 더 질문을 통해서 보완하면은 그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에 대한 거는 소우님이 프로파일링을 주로 하니까 뭐 다영님이나 예인님이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요거 관련된 나는 뭐 RFID 기술에 접목된 걸 좀 찾아본다 그러면 뭐 한 친구는 좀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 컨셉 보드에 쓰려고 하는 컨텐츠 있잖아요. 아까 모든 데이터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생각해보고 그 좀 뼈대를 맞춘다 생각하고 그걸 같이 올리면 나머지 친구들이 아이디어 거기다 첨가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은 세리 그 관한 거 작성하는 거는 제가 빠른 오케이. 시일 내에 작성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영님은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응. 일단은 시장 조사랑 컨텐츠 둘 다 같이 예인님이랑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예인님은 뭐 컨셉 보드를 먼저 생각해 볼까? 같이 있지 될 거야. 아까 뭐 시장 조사 또 컨텐츠에 들은 RFID 칩에 칩. 대해서 좀 그러면 알아봐. 좋겠다. 거기에 적용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럼 다영님이 뭐 컨텐츠 얘기하니까 컨셉 보드를 일단 브랭크가 많아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브랭크가 생겨도 좋으니까 한번 뼈대를 만들어서 한번 하고 뭐 톡방에서 같이 얘기하면 나도 좀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컨셉 보드는 좀 이렇게 튜닝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아까 네. 내가 보여준 것처럼 개념 자체는 좀 더 심플하게 뭐 우리 기술 벌써 들어갔어. RFID 칩이라는 것으로 그냥 해결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혜택을 어떤 혜택을 줄 거냐. 근데 모든이라는 것보다 좀 구체적인 게 좋겠지. 우리 뷰티에서 부분이니까. 아니면 거기 뭐 모든이라 하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그 선택 저 밑에 서브 컨셉에서 좀 설명을 더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알겠죠? 네,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고 그다음에 예희님은 혹시 뭐 앞 시간에 이런 건 내가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혹시 네.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